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타세이비어 0.5주년을 기념해 티어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저는 모든 노말 스테이지 그리고 하드 스테이지를 전부 클리어한 상태고요. 코스모 게이트는 랭킹 1위를 총 4번 달성했습니다. 티어표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티어표의 기준은 코스모 게이트와 작전, 무한회랑을 포함한 엔드 PBE가 기준이며 해당 정보는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또한 SR 캐릭터는 현재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티어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태양 속성부터 살펴보죠. 바니걸 샤를은 태양 속성 중에서 가장 높은 화력을 가진 평타 기반 딜러입니다. 아군 전체에게 공격력 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체가 불가능한 서브 딜러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궁극기에 노바버스트를 사용하면 HP를 회복할 수 있어 유지력 또한 뛰어난 편입니다. 바니걸 샤를은 코스모 게이트를 포함한 대부분 콘텐츠에서 높은 성능을 보여주며 PVP에서도 활약하는 0티어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태양 속성 스트라이커 티리아입니다. 티리아는 강인도 격파와 디펜더 상대에 특화된 데미지 딜러입니다. 궁극기에 노바버스트를 사용하면 추가 턴을 획득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하면 궁극기, 기본기, 특수기를 한 턴에 연계해 적에게 강력한 데미지와 함께 높은 수치의 강인도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디펜더를 상대로 추가 피해까지 입힐 수 있기 때문에 PVE뿐만이 아니라 PVP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태양 속성 디펜더 힐데입니다. 현재 힐데는 태양 속성 중에서 몇 안되는 메인 탱커 역할이 가능한 캐릭터입니다. 다만 다른 속성의 0티어 디펜더들과 비교하면 유틸성과 탱킹 능력은 다소 아쉬운 편입니다. PBE에서는 주로 작전이나 무한회랑 같은 콘텐츠에서 활용되며 적의 단일 공격을 대신 받아줄 수 있는 선제방어 패시브 덕분에 PBE보다는 PVP에서 더 유용한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태양 속성 캐스터 뮤리엘입니다. 뮤리엘은 궁극기를 통해 적 전체에게 광역 피해를 주는 동시에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어 작전이나 무한회랑에서 파티의 생존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또한 특수기를 사용하면 적에게 걸린 디버프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어 코스모 게이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강력한 신규 캐릭터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코스모 게이트의 고점 조합에서는 점차 채용률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작전과 같은 일반적인 PB 콘텐츠에서는 여전히 유용하죠. 다음은 태양 속성 스트라이커 샤를입니다. 샤를은 아군 한 명에게 공격력 버프를 부여하거나 적에게 공격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딜탱형 캐릭터입니다. 다만 공격력 버프 지원 측면에서는 상위 호환인 바니걸 샤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 메타에서는 다소 입지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태양 속성 레인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는 궁극기를 통해 적의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으며 특수기에 노바버스트를 사용하면 높은 수치의 강인도 피해를 가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보스전에서 파티의 화력을 높여주는 디버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PvE 콘텐츠 전반에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태양 속성 어쌔신 키라입니다. 키라는 초창기 코스모 게이트의 핵심 딜러로 활약했던 캐릭터입니다. 다만 강력한 신규 딜러들이 출시되면서 현재는 2군 정도의 위치로 밀려난 상태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은신을 부여할 수 있는 독특한 유틸을 보유하고 있어 프론트 라인에서 활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 속성 서포터 세르팡입니다. 세르팡은 프론트 라인에 배치할 수 있는 서포터로 공격력 감소 디버프와 스킬 피해 무효 등 유용한 유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일반적으론 웨딩 카르멘이나 왈츠 아세라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특정 상황을 제외하면 채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태양 속성 디펜더 할리입니다. 할리는 아군 방어력 증가, 적 행동 게이지 감소, 그리고 아군 한 명에게 점화 스택을 3개 부여하는 독특한 유틸을 보유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뚜렷한 사용처가 별로 없지만 향후 태양 속성 딜러를 활용한 특정 조합에서는 기용될 가능성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마지막은 태양 속성 레인저 바니걸 스칼렛입니다. 바니걸 스칼렛은 회복 감소와 속도 감소 디버프를 보유한 디버프형 딜러입니다. PBE에서는 회복 감소 디버프가 사실상 의미 없는 수준이라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채용할 이유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태양 속성 캐릭터에 대한 소개가 끝났고, 다음은 달 속성입니다. 달 속성 디펜더 에밀리는 현재도 최고의 유틸성을 자랑하는 탱커입니다. 아군 한 명에게 높은 수치의 보호막과 공격력 버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적 전체를 공격하는 궁극기는 사용할 때마다
피해량이 50%씩 증가해 최대 3회까지 중첩됩니다. 덕분에 작전과 같은 장기전에서는 일반적인 딜러에 준하는 피해량을 기록하기도 하죠. 또한 기본기에 노바버스트를 사용하면 자신에게 배리어를 부여할 수 있어 생존력 역시 뛰어난 편입니다. 코스모 게이트를 비롯한 거의 모든 PB 콘텐츠에서 핵심적으로 사용되며 PVP에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0티어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최초의 한정 캐릭터인 웨딩 카르멘입니다. 웨딩 카르멘은 스타세이비어 0.5주년에 출시된 캐릭터로 현재 서포터 중에서 가장 높은 회복 성능을 보유한 힐러입니다. 0티어 서포터인 왈츠 아세라와 비교하면 카르멘의 회복량이 더욱 뛰어나지만 자체 딜량이 거의 없다는 단점이 있어 개인적으론 왈츠 아세라를 조금 더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고난도 PvE 콘텐츠에서는 보스의 기믹 때문에 왈츠 아세라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웨딩 카르멘 역시 충분히 육성할 가치가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달속성 스트라이커 바니걸 클레어입니다. 바니걸 클레어는 뛰어난 단일 피해량을 보유한 딜러로 강인도 격파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합니다. 덕분에 코스모 게이트에서는 거의 빠짐없이 채용되고 있으며 현재 달속성 핵심 딜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속성 캐스터 바니걸 프레이입니다. 바니걸 프레이는 아군 전체에게 치명타 확률 증가 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단일 딜러입니다. 서브 딜러 포지션이지만 강력한 기본기 피해량을 자랑하며 특히 달속성 아군과 함께 사용할 경우 더욱 높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덕분에 코스모 게이트에서도 자주 채용되는 핵심 캐릭터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달속성 어쌔신 페이입니다. 페이는 적의 공격을 50% 확률로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에 성공하면 특수기를 통해 반격하는 딜탱형 캐릭터입니다. 특히 치명타 피해 중심의 세팅이 성능이 매우 뛰어나지만 치명타 피해만 높게 세팅을 할 경우 전투력이 낮게 책정돼 작전과 같은 PvE 컨텐츠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개발진이 추후 개선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만큼 해당 부분이 해결된다면 페이의 티어가 한 단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달속성 레인저 루그입니다. 루그는 궁극기를 통해 적에게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하거나 빈결 디버프로 적의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디버퍼입니다. 적의 궁극기 쿨타임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틸이 있어 해당 효과가 적용되는 일부 보스에게는 특히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다음은 달속성 캐스터 릴리입니다. 릴리는 적 전체의 공격력을 감소시키는 강력한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기에 추가 턴 획득이나 행동 게이지 상승 같은 특수한 유틸이 없으며 달속성에는 유용한 캐릭터가 정말 많기 때문에 다소 저평가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달속성 스트라이커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 두 개의 광역 스킬을 보유한 무난한 광역 딜러입니다. 기믹 파괴 용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에밀리나 바니걸 프레이의 광역 공격만으로도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메타에서는 사용할 필요가 적은 편입니다. 다음은 달속성 어쌔신 에핀델입니다. 에핀델은 무난한 성능을 보여주는 단일 딜러입니다. 다만 특별한 유틸을 보유하고 있진 않으며 달속성에는 바니걸 클레어를 비롯한 강력한 딜러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용해야 할 이유가 적은 캐릭터죠. 마지막은 달속성 디펜더 카르멘입니다. 카르멘은 적에게 도발을 부여할 수 있는 유틸을 보유하고 있지만 생존 능력은 다소 아쉬운 디펜더입니다. PvE보다는 PvP에 더 적합한 캐릭터이며 도발이 통하는 일부 보스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별속성 캐릭터입니다. 별속성 캐릭터들은 대부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죠. 별속성 디펜더 에덴은 출시 초기에는 낮은 평가를 받았었지만 지속적인 밸런스 패치와 연구를 통해 평가가 크게 상승한 캐릭터입니다. 에덴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서 탱킹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보호막이 방어력 개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평타에 노바버스트를 사용하거나 특수기를 사용하면 매우 높은 수치의 배리어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극기에는 명중률 감소 디버프까지 있어 생존 능력이 매우 뛰어나며 탱킹 능력만큼은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습니다. 다만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선 3돌파와 특수기 10레벨을 요구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0티어로 평가되지는 않지만 코스모 게이트를 포함한 거의 모든 PvE 콘텐츠에서 핵심 캐릭터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해 0티어로 평가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별속성 스트라이커 린입니다. 린은 추가 턴 획득을 통해 한 턴에 2개의 스킬을 사용할 수 있는 딜러입니다. 스킬 사용 순서에 따라 연속 광역 딜링과 강력한 단일 딜링을 모두 수행할 수 있죠. 단순히 딜러로서의 성능도 뛰어나지만 별속성 아군에게 도약 스택과
치명타 피해 증가 버프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재 별속성 딜러 중에서 가장 좋은 캐릭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속성 레인저 벨리스입니다. 벨리스는 디버프에 특화된 딜러입니다. 특수기를 사용하면 적 전체에게 명중률 감소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으며 궁극기를 사용하면 적의 버프를 제거하고 침묵을 부여할 수 있죠. 또한 적이나 아군이 사망할 때마다 공격력이 증가하며 적의 강화 효과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무한회랑이나 일부 고난이도 PvE 컨텐츠에서는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다음은 별속성 스트라이커 로베르타입니다. 로베르타는 광역 공격에 피격될 경우 강력한 특수기로 반격할 수 있는 딜탱형 캐릭터입니다. 광역 공격을 자주 사용하는 적을 상대로 특히 높은 효율을 보여주며 코스모 게이트, 데모라이기스 베타에서는 핵심 캐릭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속성 캐스터 다나입니다. 다나는 강력한 궁극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과 공격력이 가장 높은 아군 한 명에게 공격력 버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자체 공격력 버프가 없는 메인 딜러와 함께 사용할 때 특히 유용한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별속성 레인저 유미나입니다. 유미나는 적 전체에게 출혈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궁극기를 보유한 캐릭터입니다. 출혈을 제외한 특별한 유틸은 없지만 딜량 자체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며 작전과 같은 PvE 콘텐츠에서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딜러입니다. 다음은 별속성 스트라이커 타냐입니다. 타냐는 무난한 성능의 단일 딜러입니다. 특수기를 사용하면 자신의 행동 게이지가 증가하며 강인도 격파 성능도 준수한 편이죠. 초창기 코스모 게이트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캐릭터였지만 최근에 강력한 신규 캐릭터들이 다수 출시되면서 현재는 사용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음은 별속성 서포터 프레이입니다. 프레이는 아군의 약화 효과를 제거하고 회복시키거나 보호막을 부여할 수 있는 서포터로 프론트라인에 배치하기 적합한 캐릭터이죠. 힐러로서의 성능은 충분히 준수하지만 일반적으로 웨딩 카르멘이나 왈츠 아세라가 더 자주 사용됩니다. 다음은 별속성 캐스터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는 패시브 스택을 쌓으면 특수기를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장기전에서 준수한 광역 딜링 능력을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최근 코스모 게이트 티리아에서 핵심 캐릭터로 사용되었죠. 다음은 별속성 레인저 스마일입니다. 스마일은 궁극기를 통해 적에게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일반적으로 PvE 콘텐츠에서는 채용률이 높지는 않지만 자율 여정에서는 매우 뛰어난 안전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율 여정에 한해서는 정말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별속성 어쌔신 트리쉬입니다. 트리쉬는 현재 기준으로 뚜렷한 사용처가 없는 캐릭터죠. 궁극기를 통해 적을 처치하면 스킬 쿨타임이 초기화되는 효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다른 딜러들에 비해 스킬 개수가 낮아 전반적으로 높은 성능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별속성 캐릭터 소개를 모두 마쳤고요. 다음은 질서 속성입니다. 첫 번째로 질서 속성 서포터 왈츠 아세라입니다. 왈츠 아세라는 비교적 초창기에 출시된 캐릭터지만 현재까지도 0티어로 평가받는 최상급 서포터입니다. 다만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선 3돌파가 사실상 필수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군이 기본기를 사용할 때마다 협공이 발동해 추가적인 회복과 피해를 제공하며 행동 게이지 증가와 약화 효과 해제까지 보유하고 있어 유틸성 또한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덕분에 아직까지도 대체가 불가능한 0티어 캐릭터로 평가받고 있으며 질서 속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스모 게이트에서 강인도를 격파하는데도 유용합니다. 왈츠 아세라는 모든 PvE 콘텐츠와 PvP에서 사용됩니다. 다음은 질서 속성 스트라이커 세이라입니다. 세이라는 아군 한 명의 행동 게이지를 증가시키거나 공격력 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서브 딜러입니다. 질서 속성 단일 딜러이기 때문에 혼돈 속성 적이 자주 등장하는 코스모 게이트에서 강인도 격파 딜러로 자주 활용되며 PvE보다는 PvP에서 더욱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질서 속성 캐스터 루나입니다. 모든 스킬이 광역 공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기믹 파괴 용도나 혼돈 속성 적을 상대할 때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광역 딜링이 중요한 코스모 게이트 티리아를 상대로 핵심 캐릭터로 활약하며 고점 조합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은 혼돈 속성입니다. 혼돈 속성 레인저 로자리아는 현재 가장 강력한 광역기 개수를 보유한 데미지 딜러입니다. 광역 딜러임에도
단일 대상 피해량 또한 뛰어나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최상위권 딜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궁극기에는 방어력 감소 디버프가 포함되어 있으며 1회에 한해서 체력이 4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생존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PvE 콘텐츠에서 활약하는 캐릭터지만 적이 한 명만 등장하는 코스모 게이트에서는 비교적 자주 사용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다음은 혼돈 속성 레인저 레이시입니다. 레이시는 적에게 공격력 감소 효과를 가진 고유 디버프를 부여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해당 디버프가 걸린 적에게 공격받을 경우 체력과 행동 게이지를 회복할 수 있고 전열에 배치할 수 있는 딜탱형 캐릭터죠. 특히 웨딩 카르멘과 함께 사용할 경우 생존력이 더욱 높아져 효율이 크게 상승합니다. 코스모 게이트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일반적인 PvE 콘텐츠에서는 안정성과 유틸성을 바탕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다음은 혼돈 속성 레인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는 적에게 속도 감소 디버프를 부여하는 디버프형 딜러로 일반적인 PvE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주로 코스모 게이트에서 활약하는 캐릭터죠. 특히 보스에게 디버프를 걸어야 하는 기믹이 필요할 때 리디아는 상당히 유용한 편입니다. 마지막은 혼돈 속성 서포터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유일하게 아군 한 명을 부활시킬 수 있는 서포터입니다. 다만 성능을 100% 활용하기 위해선 1돌파 이상과 특수기 레벨 10레벨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죠. 생각보다 작전에서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지만 PvE보다는 PvP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캐릭터죠. 자, 이렇게 해서 스타세이비어 0.5주년 캐릭터 티어표를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